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과 이란이 잠깐 전쟁을 멈추면서 2주간의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도 안도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또 파키스탄에서 첫 종전 협상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시장의 방향성 어디를 향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전략 제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고민하던 내 종목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가 만약에 힘드시다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머니왕 2부를 도와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 2부 출발합니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박수훈 의원 그리고 이용준 의원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좀 시밀러 룩 같습니다. 오늘 컨셉이 좀 옐로우인가 싶긴 해요. 자,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화사하게 스튜디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 주 시장을 토대로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박수훈 의원님, 네네. 이번 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또 오늘 협상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략부터 챙겨주시죠. 일단 이게 사실 가까이서 보면 이제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을 다들 아실 건데요. 이 국내 증시 자체가 이 퐁당퐁당 이 말 그대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번 주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상방으로 이제 틀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이 방향 자체가 이제 상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지수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명백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가다가 이번 주에 좀 마감으로는 1,500원 아래로 1,480원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쟁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투톱이 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잡아야 될지. 이제 SK하이닉스는 이제 100만 원을 뚫고 올라가다가 다시 또 100만 원 아래로 추락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주식이라는 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라는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매매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라는 거는 저가에 사서 이 고가에 파는 전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시경제보다도 지금이야말로 주식 투자의 적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머니왕 2부에서는요, 이 다음 주에 유망할 수 있는 섹터 3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필기구 비참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으면서 방송을 시청하는 재미까지 더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섹터는요, 통신 장비입니다. 이 통신 장비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중국 통신에 대한 이 규제가 있었죠.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 통신 장비 쪽으로 굉장히 크게 이 빅사이클 이제 자금이 돌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중국 통신 전면 중단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자체적으로 봐도 이제 섹터 이슈가 조금 있는 게 이 5G 이제 단독 이 모드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이 6G를 이제 도입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 병목이 없어야 하는데 그 해결사가 바로 이 광통신입니다. 이 광통신인데 28년도까지 이제 빅사이클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통신 관련된 종목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눌릴 때마다 좀 새롭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머니왕 2부에서는 제가 통신 장비 좀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자리가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첫 번째 종목은 통신 장비의 대장주이기도 하죠. 대한광통신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1,000원대, 2,0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18,00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10배가량 올랐습니다. 텐베거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1,000원대였었을 때도 이제 거래량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뭔가 이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 상방에서 유상증자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 이 증자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해석이 굉장히 이제 갈립니다. 이 보통은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주가라는 게 상방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빚 같은 경우도 내가 잘 벌고 있을 때 빚을 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방에 흘러갔었을 때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거든요. 올해 3월 달에 유상증자가 이제 발표가 나면서 이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되다 보니까 주가는 15,000원 위로 이 18,000원까지 찍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자리를 어떻게 노리시냐면요. 20선이 여기 밑에 있어요. 20선이 지금 10,000원 부근이거든요. 이 10,000원 구간까지는 좀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구간까지 만약에 눌려준다라고 하면 신규적인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대한광통신 말씀을 드렸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KMW가 있는데 이 KMW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반방송이죠. 적중 대박 예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새말뚝 종목입니다. 이 새말뚝 자리는 제가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11월, 12월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서는 15,000원, 16,000원 구간에 이제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최근에 33,000원까지 찍었거든요. 이 주가 자체가 2배로 올랐습니다. 근데 더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통신 장비 쪽이 아무래도 빅사이클을 돌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 조정 구간에 있었을 때는 신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20선 아래에 있습니다. 26,000원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신규적인 접근 가능한 자리라서 KMW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조단이지만은 이 KMW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원 되는 무거운 종목인 만큼이나 20선 타점이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신규적인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옵티시스가 있는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보면 앞선 두 종목과 다르게 좀 가볍습니다. 가벼운 종목을 왜 들고 왔냐면요. 바로 새말뚝이기 때문에 들고 왔죠. 이 새말뚝 자리는 3월 11일 부분하고 최근에 지금 4월 7일 자리로 매겨 있거든요. 만약에 새말뚝 받고 지금 고가놀이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새말뚝 자리 윗부분과 아랫부분, 밑에 부분까지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신규적인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1차 자리는 16,000원 아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16,000원 아래로 한번 내려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규적인 접근을 해서 이 목표가는 2만 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옵티시스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인 만큼이나 등락폭이 좀 심하다라고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터는요, 제가 해운 물류 섹터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전쟁하고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휴전 협상이 이제 낙관적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이 선박에 대한 통행을 이제 제한하고 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슈가 살아있는 게 바로 물류 섹터, 이 해운 물류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박수가 이제 하루 평균 잡아서 138척이라고 합니다. 이 138척이라는 걸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봉쇄가 좀 여전히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화 이제 속도가 이제 따라지고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해운 물류 섹터로 이제 수급이 좀 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이슈는 단순하게 지역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이제 에너지와 이 물류 비용들 이런 것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짜로 좀 시세가 나왔었는데 일단 대한해운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이 3월 달 들어가지고 좋은 시세를 보이다가 살짝 눌려주고 금요일 날짜로 이제 거래량 폭등하면서 자리를 잘 포착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새말뚝 자리가 작년 12월 2일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어가지고 3월 달에 뭔가 시세가 제대로 나왔는데 이때 뭔가 전쟁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전쟁 이슈가 있고 나서부터 이 크게 음봉이 잡히면서 주가는 다시 또 2,000원 구간 2000년 초반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이 금요일 날짜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월요일 이 시초가로 노리시는 게 바로 상한가 매매거든요. 이 상한가 매매를 만약에 갭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또 내려줄 수가 있겠지만은 정고점을 이제 뚫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으려고 하면은 3,300원 위로 슈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한번 자리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KSS 해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결코 가벼운 종목이 아닌데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대한해운하고 어떻게 보면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이 비슷한데 이 종목은 금요일로 전고가를 뚫어줬거든요. 이 전고가를 뚫어주면서 뭔가 전고점 아래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거래량을 체크해 보니까 아직까지 누군가가 나간 흔적이 없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한번 13,000원 아래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또다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SS 해운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흥하해운이 있는데 이 흥하해운이 군데군데마다 이 뭔가 움직이는 주는 이 세력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 군데군데는요. 이 처음에 스타트 같은 경우는 3월 초 부분, 그 다음에 지금 3월 중순 부분, 3월 말 부분, 그 다음에 4월 초까지 이 군데군데마다 한 2주가량으로 이제 들어 올려주고 있었는데 이 최근에 급락회를 한번 하고 지금 20선을 맞닿아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 되는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20선 아래에서 타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천원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요즘 좀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타점을 잘 노려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방산 섹터를 준비했는데요. 이 방산 섹터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종목 섹터였는데 정말 잘 들어맞았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퍼스텍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이제 좋은 시세를 보였는데 방산 섹터가 이 전쟁 이슈와 더불어 가지고 꽤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죠. 제가 지난주에서는 미국 쪽도 이제 방산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이 방산주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무래도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천군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는 만큼이나 내수 쪽으로 이 80%가 이제 돌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수출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종목은 퍼스텍이 있는데 이 퍼스텍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고점을 뚫고 제대로 시세가 나왔거든요. 수익 나신 분들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라고 하면은 이 정고점을 뚫지는 않았었어요. 이 종가로는 9,000원 정도의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이 정고점을 뚫으면서 이 종목은 10,000원 기점으로 제가 본다고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금요일 날짜로 10,000원 위로 이제 시가를 뚫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이 뭔가 신호탄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그리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퍼스텍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한번 늘려줄 때마다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버 프로가 있는데 이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 되는 무거운 종목인데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린 거는 3월 24일이거든요. 여기 거래량 보니까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들어온 거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상방에서 이렇게 정고점을 뚫어주는 게 바로 돌파 매매거든요. 이 돌파 매매 당시에 거래량이 급등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요일 날짜로 22,000원을 이제 안착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 종목이 파이버 프로입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전고점을 이제 목표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고 설명드렸었는데 금요일 날짜로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94만 9천 원까지 올랐어요. 이 종목도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랠리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까지 여러분들께 살펴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박수훈 의원과 다음 주 전략을 세우고 왔어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통신 장비 쪽,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좋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5G, 6G에 대한 기대감 계속 커지면서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전쟁 이슈도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이제 선박 통행이 여전히 좀 불투명하면서 관련해서는 해운 물류 쪽 그리고 방산 쪽 종전 이후에 조정이 올 시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어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위원과도 시장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도 좀 올라오기도 했고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우선 오늘 이제 미국과 이란 1차 협상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하튼 간에 다시 한번 전쟁이냐 뭐 휴전이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건 맞지만 주식에서 가장 힘든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돌발 변수인데 아마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전쟁을 하던 아니면 휴전을 하던 뭐 결정이 나겠지만 여하튼 간에 돌발 변수인 처음에 났던 전쟁만큼의 파급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또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가 끝나면 여러분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정박을 타서 굉장히 수익도 많이 날 수 있었던 주지만 다음 주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개가 걷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더 종목과 비중에 대해 집중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섹터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전쟁이 재발을 하던 휴전을 하던 아무 상관없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까 해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 텐데 저는 다음 주는 전쟁 이슈와 상관없이 시장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안개가 걷히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바로 지금 시기가 공략하고 매수하고 수익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한 섹터는 아무 상관없는 반도체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우선 굉장히 잘 나왔는데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귀하고 종목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 서버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러분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전쟁 이슈로 약간은 뒤편으로 물러나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전쟁 이슈가 진행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는 거는 반도체는 시장과 외국인 수급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도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슈퍼사이클이 진입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을 말씀드리고 기가 막히게 급등이 나오는 초입에 말씀드렸고 반도체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은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보지 마시고 좀 중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미 불을 뿜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대장주가 가면 그 다음인 전공정, 후공정, 소재, 그리고 마지막인 클린룸까지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여전히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57조 역대급 실적 랠리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에는 그 이슈 이면에는 한미 반도체도 좋고 동진 세미컴도 좋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은 오늘 공략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잘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미파이브라는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상한가를 갖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고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선 세미파이브를 월요일 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신규 상장주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생소하신 분 계시겠지만 세미파이브라는 종목은 최대 주주인 사이파이브라는 종목이 엔비디아에서 무려 4억 달러 가까운 투자 유치를 성공했기 때문에 세미파이브가 바닥에서 큰 수급과 함께 상한가를 들어간 거거든요.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요? 맨날 똑같은 질문 하시겠지만 상한가를 들어가면 그 다음날 공략할 자리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세미파이브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
또는 D 플러스 1 매매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상장 이후에 쭉 횡보를 했어요. 하락한 건 아니고 횡보를 했고 아마 신규 상장 기준 하나만 체크하면 되는데 보호 매수에 대한 락업 물량이 뭐 15일 1개월, 3개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체크하게 된다면 저는 다음 주에 상한가 들어갔고 거래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고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한번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또 다른 이슈는 세미파이브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고요. IP 통합 서비스 제공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재료에 속해 있고 상한가를 굳혔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 있기 때문에 보호회수 물량만 확인한다면 굉장히 깔끔하게 매물대 없이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신성 ENG를 말씀드릴 텐데 지금 신성 ENG 말씀드리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성 ENG의 그 실제로 기업 개요를 보면 산업용 공조와 클린륨을 기반한 반도체,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즉 말씀드리면 신성 ENG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물론 이슈도 있겠지만 이걸 아예 다 걷어내더라도 반도체 수혜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월요일 날도 여러분과 함께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봉상 말씀드리면 분봉도 종가가 고가로 거의 끝났어요. 보시면 상승 이후에 밀리지 않고 종가 거의 고가에서 마무리됐거든요. 그 이유는 영업이익이 기업 계획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숫자만 믿고 그 차트와 재료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올해와 내년 폭발적인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다.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성ENG 혹시라도 신재생 에너지로 보시는 분들은 반도체 쪽으로 좀 편입하셔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미국과 이란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트럼프는 항상 협상 전에 돌발 변수를 던지고 해결은 또 그들에게 맡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협상이 결렬되던 협상이 진행이 돼서 종전이 됐던 간에 재건주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섹터는 재건주인데요. 지금 오늘 11일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회담을 하는데 게다가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과 레바논도 지금 이슈를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렬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첫 전쟁의 악재만큼 큰 여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개는 거쳐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매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동 내 석유하고 가스시설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고 또 원전 관련 플랜트도 많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주 중에 우리나라 건설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간 시설 빼고요. 가장 핵심 시설들이 파괴된 걸 보면 27개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약 7개를 작업했던 곳이고 그리고 현대, 대우, GS가 각각 2개 정도 했다고 하기 때문에 파괴되면 우리도 집에 그 물건이 고장나면 AS 받으면 그걸 제조업체에 AS를 맡기잖아요. 이것 또한 큰 시설이 파괴되면 그걸 만들었던 제조했던, 건설했던 회사에 다시 한번 AS를 맡기기 때문에 우리들은 재건주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ENA죠. 지금 삼성 ENA 같은 경우는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결렬됐다는 이슈도 많이 있지만 여하튼간 추세는 상방으로 이렇게 열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가장 큰 이슈는 삼성 ENA가 중동의 핵심 시설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간 핵심 시설 중에 약 7개 굉장히 많은 수의 핵심 시설을 제조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0년 이후에도 중동 사업 이력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ENA 전 다음 주도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GS건설인데요. GS건설이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방송이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무려 14%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1차 VR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분봉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 만약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GS건설을 봤다고 한다면 상한가 간 날, 이날이 상한가 간 날이거든요. 상한가 간 날도 상따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날 흐름이 좀 밀리긴 했지만 횡보에서 끝났던 그제의 종가도 자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두 자리 혹시라도 공략하신 분 계시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이 어제 아침에 10% 넘는 수익이 났기 때문에 GS건설을 수익 대응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종가에 다시 한번 또 횡보를 하고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건 일봉인데요. 지금 거래대금 터진 고가에서 48,000원을 찍어줬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도 흐름을 여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해운 관련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거는 새로운 재료고 신선한 재료예요. 그래서 어제 해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 종목도 나오고 급등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가지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동 이슈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회 북극항로 특별법이 어제 통과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나 메가포트 관련해서 해운주들이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중동과 북극항로 두 개를 한꺼번에 보시면 좀 더 대응이 편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슈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다 라는 호재와 개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중동 긴장 속에 지금 해상 운송이 좀 완벽히 풀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기존에 뭐 100척, 150척이 이제 물류가 통과했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10척 이내 또는 12척 이내로 급감했기 때문에 해운주들이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명제이고 두 번째는 어제 국회 북극항로 관련해 가지고 입법이 통과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또 수혜를 해운주가 받을 수 있다. 두 개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죠. 우선 대장주는 대장주니까요. 대한해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이 오랜만에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양봉 상한가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인 종고점을 돌파하는 여튼 봉으로 몸통으로 하면 2,800원 정도로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을 상단에 못했다면 그 다음날 매매가 굉장히 잘 먹히기 때문에 올라가면 갭상승을 하면 그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공략하시면 되고 만약에 개파락을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또 공략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한해운이 첫 번째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그 해상 운임이 10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당분간 통행을 못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을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KSS 해운이에요. 요거는 대장주는 아니죠. 어제 이제 혹시라도 상한가 갈 거라고 공략하신 분들, 상따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구간의 손실 또는 물려있을 수 자리인데 막판에 분봉을 보시면 이게 이제 10분봉인데요. 막판에 쏟아지듯이 거의 10%에서 15%까지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을 상따하신 분들은 좀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신규 공략하신 분들에게는 진입하기 굉장히 편한 자리가 됐거든요. 저 또한 대한해운과 KSS 해운을 볼 텐데 거래대금도 들어와 있고 대한해운과 비슷하게 몸통으로 봤을 때는 종고점을 딱 지금 그 종고점에 터치한 자리거든요. 저항은 돌파하기 위함이고 지지는 깨지기 위함이다. 이런 주식 용어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돌파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좋은 공략 자리에 나오는지를 제가 공개 방송이나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대응을 해볼 종목입니다. KSS 해운은 대한항공과 조금 다르게 LPG, 암모니아, 화물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이슈 더 말씀드리면 국회 북극항로 관련 특별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KS의 해운도 여전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을 정리해 드리면 전쟁의 이슈는 어느 정도 거쳐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돌발 이슈로 180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안개는 거쳐가고 있고 그 중심에 다음 주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비중을 좀 실어볼 수 있는 주가 되는 거고 이번 주는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엇박이 나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다음 주는 여러분께 꽃길이 열릴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중심에는 전쟁과 상관없는 반도체 먼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는 전쟁과 상관이 있는 재건 그리고 마지막은 해운 관련주까지 종목 6개 말씀드렸으니까 이 종목 대응하실 분들은 다음 주에 잘 대응해서 성공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과도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될 섹터는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슈퍼사이클이 지속이 되면서 전쟁과 관련 없이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휴전의 협상을 합의를 하면서 이제는 종전에 대한 협상도 가시권에 있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재건주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이제 해운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도 여전히 좀 불확실해요. 그러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감안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봤고요. 이제는 이 전략을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시장이 또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러분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 종목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어요. 02786-102, 1023번으로는 전화 연결이 가능하고요. 지금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 8200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남겨주셔야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SKAI, SKAI요. 매수가 예.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4,350원에 15%요. 4,350원에 비중 15% 맞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저희 그 전화기에서 약간 떼고 말씀해 주시면 들리기에 편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3월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 뒤로는 약간 조정이 있는 종목이네요. 자, 추세가 전환이 될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주가 전망과 기업 전망요. 아, 전망이 궁금하신 거군요. 네. 네, 그럼 박수훈 의원과 함께 전략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은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스카이를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3월 초에요. 4월 초에요. 예, 제가 주식 한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네네. 일단 제가 그 매수가를 좀 보고 있는데 4,350원이면은 뭐 지금 사실 약 손실 중이긴 한데 제가 봤었을 때 타점은 괜찮고요. 일단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스카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에 이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이 기업이 어떤 회사냐면은 이 DB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연구를 해가지고 코스닥에 상장한 거는 이제 21년도고 어떻게 보면 좀 신규 상장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을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괜찮게 보고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 이제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DB를 이제 솔루션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특히나 이제 그 스카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는 좀 월봉으로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제가 월봉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월봉으로 체크한다라고 하면은 원래 밸류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 10,000원대의 어떤 이제 종목이었는데 충분하게 가격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었는데 21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5년 동안 좀 내려왔었어요. 5년 동안. 이 참고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이 5년, 3년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5년, 3년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26년에는 좀 더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회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열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종목을 이제 기업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재무제표로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적자 기업이고요. 이 적자 기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적자 기업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상장 이제 퇴출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근데 적자 기업도 충분하게 기술력이 있거나 혹은 이제 기술력 포함해가지고 회사 자체가 좀 우상향을 하는 그런 기업도 있거든요. 이 재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적자 기업들이 개선이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선이 되는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외부의 자금을 끌어다가 써서 회사를 복구를 시킬 수도 있고요. 기존 주주들 대상으로 이제 증자 소식도 분명히 있으면은 그것들은 이제 회사가 좀 탈바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제 스카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서 뭔가 움직여졌거든요. 2,000원대에서 거래량이 폭등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폭등을 하고 이 바닥을 좀 탈출하는 이제 모멘텀이 확인이 된 구간이 이 3월 중순 부분이거든요. 이 3월 중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저는 주목을 받고 나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3월 17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 이제 중순까지 최근까지 한 달 동안이나 물량을 소화했거든요. 이 단봉들로 이루어져 있는 요 음봉 자체가 개미 터는 구간이었습니다.
개미 터는 구간이었고 다시 또 이제 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 4월 8일 여기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다음 날 보시면은 20선 아래까지 좀 밀려 있는데 저 같으면은 여기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4,350원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 없이 들어갔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을 목표로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만약에 꺼진다라고 하면 3,000원 아래까지 꺼질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럴 확률보다는 5,000원 목표로 두시고 대응하자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 한 말씀만 더 SK.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네네. 친구분이 이거 주식이 전망이 아주 좋다 해가지고 따라가 했는 건데 네네. 그 이 회사 전망이 어떤지요? 회사 전망이요. 일단 CB 물량도 분명히 있고 회사 자체가 뭔가 탈바꿈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모멘텀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우상향을 하는 쪽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다행이네요. SKAI 감사합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 종목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 가격도 괜찮고 목표가도 이제 한 5,000원까지 잡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다림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꼭 수익 전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7만 원대네요. 그리고 비중은 20%고요. 손절을 해야 하는지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방산주 최근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또 K방산에 대해서도 실력이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방산주도 방산주 나름이더라고요. 이용준 의원님. 네. 현대로템 매물이 예전처럼 좀 더 들어올 수 있을까요? 방금 본 것도 깜짝 놀란 게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완전 최고점이고 27만 4천 원이 현대로템이 상장 이후에 최고점인데 매수가가 27만 3천 원이시니까 이거 최고점에 딱 매수를 하셨던 것 자체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괴로우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방산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가라는 게 항상 선행하는 게 실적에 대한 선행하는 게 이제 주가에 대해 반영되는 건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영업이익이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이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차트 보고 좀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현대로템 차트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흐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흐름이 우상향으로 좋았는데 시장의 매수 가격 자체가 최고점 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괴롭다고 하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실 텐데 제 생각인데 현대로템 재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K2 전차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방산에 대한 이슈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여전히 수출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목표가가 28만 3천 원 정도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뭐 증권사 목표가까지 꼭 가라는 건 보장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도 확인하고 이슈도 확인해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 생각인데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20% 비중이 좀 많긴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으시고 좀 중장기로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차트상으로는 3바닥이 나왔거든요. 17만 원 부근에 다시 한번 내려올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17만 원이라는 지지라인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지금 구간에서 지금 61선 부근이니까요. 조금씩 분할로 매수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해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아쉬운 거는 최고점에 매수, 기가 막히게 최고점에 매수했다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 지금 구간이 3바닥에 지지라인 17만 원 부근에 거기서 이제 분할로 매수해가지고 본전 부근 또는 흐름이 좀 좋아지는 부근에서 이익 보시고 나오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흐름이 좋았다 보니까요. 현대로템 최고점에 매수를 하셨는데 더 올라갈 줄 아시고 매수를 하셨겠죠. 매수는 좀 아쉽지만 지금 추가로 좀 여유가 있으시고 중장기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시다 하시면은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잘 고민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 이어갈게요. 문자 KMW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7,100원. 비중은 50%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매수 가격도 27,000원대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통신 장비 쪽이고 수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수원 의원님, 네네. 추가 상승 어떻게 열어놓고 계신가요? 추가 상승 있죠, 당연히 있고. 근데 이분
비중이 50%인데요. 비중이 많아요. 예, 사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금액의 50%를 담는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 등락폭에 대해서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울고 이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KMW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통신 장비 업체고 괜찮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통신 장비의 자존심이죠. 자존심이 KMW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도까지 적자였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을 때 이 대한광통신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종목도 적자 기업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적자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우 돈 못 버는 회사네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어떠한 모멘텀과 기대감 그리고 이제 어떠한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KMW 같은 경우는 개선 의지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5년도까지는 적자였지만은 26년도 매출액은 3,900억이거든요.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한 1,000억 원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흑자 전환이 가능한 종목이 KMW인 것 같고요. 이 KMW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 노키아, 에릭슨 이런 종목을 이제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이나 실적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지금 매수가가 이 27,100원쯤 되는데 최근에 매수하셨겠죠.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보다도 제가 이 월봉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시면은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월봉상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이번 연도에 이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4만 원까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구간이 26,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말고 4만 원 구간까지 좀 홀딩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비중 관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KMW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고 뭐 4만 원까지도 열고 봐도 괜찮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또 날카롭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다음부터는 비중을 좀 최소화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셔서 연락 주셨나요? 에코프로 머티요. 에코프로 워티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6,500원에 15%예요. 네, 매수가 76,500원, 비중 15%시군요. 자, 2차 전지 언제 들어가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아, 이번 주쯤에 들어가셨군요. 예. 자, 왜 에코프로 워티였을까 궁금점도 많은데요. 이 종목 이용준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청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에코프로 머티 이번 주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죠? 예. 네, 급등 나올 때? 수익 보고 네네네. 팔았다가 다시 네. 또 샀거든요. 혹시 이제 본인 성향이 아주 단기로 보시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길게 이걸 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한 달 이상 보려고 한대요. 한 달 이상. 그러면 저는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이슈에서는 전쟁 이슈로는 유가가 워낙 불안정하니까 전기차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2차 전지주들은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 흐름 자체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수익 보고 다시 들어가셨다. 뭔가 본인도 투자해 봤을 때는 이 섹터와 이 종목은 좋게 보시는 거니까 저는 한 달 정도는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바로 상승이 다음 주부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눌릴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나 급락보다는 상승의 흐름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트적으로는 시청자님 공략하시고 수익 보셨던 4월 7일이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 들어오고 장대 양봉에 윗꼬리가 달려준 이날인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본전 또는 약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근데 이제 이틀 연속 빠졌으니까 걱정하시겠지만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완전 길게 보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쟁 이슈로 2차 전지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저는 한 달 정도 보시는 것도 좋고 그 이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목표가 10만 원 이상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감으로 그냥 찍는다 생각하시겠지만 기업 개요에 들어가면 재무제표도 좋잖아요. 올해 영업이익 흑전 예상하고 내년에는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중기로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또 상담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네, 에코프로 수고하세요. 머티였고요. 네, 또 한 달 이후에도 충분히 좋고 실적도 개선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해 보시면서 수익 전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펄어비스 이어가 볼게요. 매수가는 61,400원, 비중 35%입니다. 아, 보유해도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이게 고민이셔서 연락 주셨고요. 아마 언제 진입하셨을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월에 이제 신작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라올 때 진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박수원 의원님, 네네. 근데 최근에는 또 그런 모멘텀이 다시 좀 사그라든 모습이거든요. 네네. 펄어비스 어떻게 보세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게임주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걸 이제 감안을 하시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 사막이죠. 이 붉은 사막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 거는 확실한데요. 이 차기작이 이제 도깨비라는 겁니다. 이 도깨비가 게임입니다. 게임인데 이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되는 무거운 종목입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고 이 게임주가 타점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게임이 하나가 출시가 되려고 하면은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이 모멘텀 흔히 말해서 이제 BEP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게임이 장기화가 돼야 이 BEP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으로 눌려주고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 TV에서 봤는데 괜찮다라고 하는데 차기작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라는 이슈 때문에 조금 갈리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3월 이제 20일 기점으로 보면 3월 19일 기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한가를 기록을 해 있죠.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상한가 기록한 종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하한가 간 종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한가가 왜 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하한가 가고 나서부터 이 갭을 다 메꿔주면서 7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을 타점을 노린다고 하면은 이 CCI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방송 듣는 분들도 이 보조 지표 중에서 CCI 지표가 이 시가총액 높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이 타점을 노리려고 한다고 하면 이 CCI 지표를 보조 지표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CCI 지표가 이렇게 물에 있었을 때 이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이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과매수 구간에서 이렇게 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 매도를 하고요. 다시 또 급락했었을 때 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다시 또 산에서 매도하는 전략.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닙니다. 이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전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분 매수가가 61,400원이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은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65,000원까지는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지금 월봉을 확인해 보면은 다시 또 바닥에서 들어올려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기작에 대한 이슈가 뉴스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65,000원 위로 한번 던지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게임주 봤습니다. 펄어비스 최근에 또 시장을 뜨겁게 했던 종목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주를 대응하기는 또 쉽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다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오고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건데 한 65,0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DOU 같이 볼게요. 매수가는 33,000원대고요. 비중 15%입니다. 추매를 하셨다고 하네요. 어느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엔터주, 요즘에 흐름이 좀 답답합니다. 이용준 의원님, 네. 이유 좀 알려주세요. 제가 사실 엔터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국향 흐름도 사실은 이제 신선하지 않고 그리고 케이팝에 대한 이슈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재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엔터주는 화장품주는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반응은 하루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않는 섹터이지만 그래도 DOU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랑 재무제표랑 재료랑 좀 말씀드리면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리면 시청자의 매수가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33,650원이거든요. 아마 제 생각인데 시청자님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3 바닥을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3번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매를 하시고 나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디어유는 본인 매수가 위에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재무가 우선 양호합니다. 엔터주 중에도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치가 작년보다도 한 20% 높은 48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600억 정도니까 매년 조금씩은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꼭 재무가 차트에 반영된다고 보긴 힘들지만 재무가 좋아야 차트는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다시 보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추가 매수라든지 또 목표가에 대한 부분 궁금하실 텐데 이미 추매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항상 그 물타기라고 하죠. 추매는 딱 한 번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딱 한 번만 하는 게 전 추매거든요. 제 기준은 그래요. 많이 하면 할수록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추매 많이 한 종목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우선 차트적으로는 양봉이 지지라인이 깨졌지만 그저께 양봉 또 어제도 양봉이 나왔는데 특히 어제 양봉 같은 경우는 도지봉이 나왔어요. 단기적인 5일선과 11선 위에 도지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사신 가격 위로는 올라갈 수 있는 게 다음 주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막 이렇게 급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가 다 매물대거든요. 몇 년치 매물대니까 더 크게 수익 볼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가 부분에 정리하시는데 한국투자증권의 목표가는 48,000원까지는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48,000원까지 보지 마시고 매수가 위에서 정리하는 전략이 우선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엔터주, 디어유 받고 다음 주쯤에 이제 주가의 상승 보여줄 수 있고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위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걸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갈게요. SK 스퀘어 같이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60만 원대고요. 비중 10%네요. 다시 이제 SK 하이닉스와 함께 흐름이 또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습니다. SK 스퀘어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좀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지금 56만 원대네요. 네네. 이게 SK 하이닉스를 노리시는 분인지 SK 스퀘어 지주사죠. 지주사인데요. 일단 뭐 SK 텔레콤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이제 만드는 회사가 이제 SK 스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가 60만 원대거든요. 왜 이렇게 높게 사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작년도만 하더라도 이 지주사가 이 1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6배 갔죠. 68만 원 딱 찍었습니다. 언제 매수하셨냐면 60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높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20선 타점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이 해당 주가의 종가를 이은 선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보조지표입니다. 근데 20선이라는 거는 20일 동안의 종가를 이은 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생면선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들은 20선 아래에 있었을 때가 이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20선 아래 부분이 여기 부근, 여기 부근, 여기 부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기 부근까지 내려왔었어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타점을 노릴 수도 있었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고점에서 매수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천천히 우상향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 자체도 이제 만약에 오르고 있고 26년도 같은 경우는 SK 그룹사가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사가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전고점 목표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고점은 68만 8천 원이기 때문에 거기 위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좀 지지부진한다라고 하면은 50만 원대까지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견디시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50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추가적인 전략,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68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SK 스퀘어 이제 매수가가 좀 높아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전고점 68만 원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지라인 50만 원 잡고 그 기다림이 조금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네, 대창이요. 대창이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죠. 1,450원에 20%요. 네, 매수가는 1,450원, 비중 20%군요. 네, 지금 약간의 수익 중인 상황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회사도 괜찮고 그러는데 이번에 정고점을 뚫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용준 의원님,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네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 오래 하신 것 같으세요, 그죠? 조금요. 한 10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주식을 질문을 딱 받으면 이분이 주식 얼마 정도 하셨는지 또 어느 기피로 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회사를 먼저 보시고 공략하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또한 대창이 재무나 시총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좀 절하됐다고 생각을 해요.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매수 구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창의 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라는 거는 좋은 재료와 좋은 재무와 좋은 차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 수급이 잘 안 들어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갈 때도 거래 대금이 안 터지고 또 내려갈 때도 안 터진다는 거는 시장에서 관심이 지금 없다는 건데 그래도 다행인 게 차트적으로 지금 사신 가격 위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정고점 라인 1,600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전쟁 이슈나 또 원자재 이슈 이게 어차피 돌고 도는 거니까 구리에 대한 이슈가 한번 기사가 나온 다음에 어차피 원자재 관련주고 재무는 이상이 없으니까요. 1,600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한번 이렇게 거래대금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더 좋은 시나리오는 갑자기 수급이 붙으면서 종가 6,6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장대양분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더라도 수익은 볼 수 있다. 다만 거래대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시고 기준가는 저항은 1,6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다음 주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창이었습니다. 주식에 또 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600원 잡아주셨으니까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제입니다. 오늘 상담 연락이 정말 많습니다. YC 같이 볼게요. 자, 매수가는 22,200원, 비중 16% 종목입니다. 2월에 HBM4 수혜주라고 매수를 하셨대요. 삼성전자 실적도 좋은데 이 종목은 왜 안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 이런 종목들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슈팅이 잘 안 나온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어떤가요? 저는 생각보다 슈팅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시총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총 자체가 1,000억 원짜리 그리고 3,000억짜리가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시총이 만약에 1조면요. 우상향을 천천히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목표는 사실 수익률이 한 30-40% 정도 되지만은 이거를 채워 넣으려고 하면은 내가 상당히 바닥에서 사야 됩니다. 이 YC 같은 경우는 원래 밸류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10,000원짜리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23,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HBM4 이 관련된 종목이고 이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퐁당퐁당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가 희비를 좀 갈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가로 보면은 22,200원이죠. 22,200원이면 저는 매수가는 좀 나쁘지 않았는데 왜 안 올랐을까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그러면 안 가느냐? 그것도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부장 종목들은 충분하게 수혜를 받으면서도 실적적으로 우수하게 매겨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실적을 좀 확인해 볼게요. 이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 YC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데 실적 탄탄하죠. 영업이익도 탄탄하고 매출액도 탄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것도 중요한데 이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27%이기 때문에 이 재무적으로 본다고 하면 부담이 없어요. 하지만 가격은 왜 안 갈까요?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방산
그리고 뭐 어떤 그 AI 이런 테마와 엮여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우상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 괜찮습니다. 24,000원 목표가 드릴게요. 네, 24,000원 목표가 드렸고요. YC, 이거 좀 주가 흐름이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생각보다 또 잘 나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꼭 수익까지 연결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동국제약 같이 보겠습니다. 매수가님 28,000원대네요. 28,800원, 비중은 15%입니다. 원금을 회복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좀, 좀 하락이 많이 나왔네요. 10%대의 하락으로 25,000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네. 28,000원 위로 올라올 수 있나요? 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제 하락이 나왔던 앵커님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어제가 6% 정도 하락이 나오고 또 그저께도 한 10%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최근 하락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저도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국제약 물어보셔서 제가 어제 한번 봤는데 악재 나온 건 없더라고요. 악재 나온 건 없어서 제가 동국제약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만 빠져 정말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악재로 인한 하락인지 말 그대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하락인지가 중요한데 동국제약은 제가 알기로는 뭐 시청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나 오늘 봤을 때는 악재에 의한 하락은 아니고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8,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뭐 70%, 8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차익 물량이 나오고 끝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시 원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여하튼간에 파동이 나온 종목들은 지지가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는 급등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지만 반드시 지지가 나옵니다. 주식은 100% 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나쁘지 않으신다면 24,000원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2만 원 지금 아랫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보다는 상승을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매가 좀 어려우시면 홀딩 하셔가지고 본인 매수가 부분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 우선 28,000원에서 3만 원 사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악재 여부만 없다고 한다면 좀 다음 주 월요일 날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동국제약 이번 주에 좀 하락이 나와서 아마 걱정이 많으셔서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다만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기다려서 꼭 손실 없이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이어가 볼까요?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DIC 12,000원에 10%예요. 네, DIC 매수가 12,000원, 비중 10%군요. 연초에 매수하셨나요? 네. 네, 그렇죠. 1월, 2월쯤에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좀 매물이 안 들어오네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박수훈 의원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수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죽은 종목인데요. 일단 그 전기차 로봇 부품 테마고 이 사실 이제 매수했던 그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가격인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중이 10%인데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종목을 이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저도 무겁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할 텐데 일단 그 거래가 활발하다가 이 거래가 갑자기 죽은 종목은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심장 박동수가 두근두근 되다가 심장이 멈추게 되면은 삐거리면서 이제 움직임이 없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서도 이 죽은 종목이 있거든요. 이 죽은 종목에 관련돼 가지고는 거래가 안 붙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삐거리면서 거래가 안 붙어요. 그러면 이게 죽은 종목이 돼버립니다. 그럼 죽은 종목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또 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뭐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죽은 종목을 다시 또 살리려고 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한번 이제 떠나 보내주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충분하게 올랐었고 충분하게 내렸었고 이 거래가 말라 비틀어진 이 구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3개월, 4개월 동안이나 이제 거래가 없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매를 안 하신 게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추매를 안 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한 7,000원, 8,0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비중 태우시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면서 이 방송 말미까지 시청하시면은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 종목들을 추천할 거거든요. 그 종목으로 좀 갈아타셔가지고 이 손해를 좀 만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저도 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게도 이 종목은 좀 죽은 종목이라서 떠나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 네, 저희가 마음은 아프지만요. 또 이런 종목으로 저희는 또 투자를 배우고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배우는 거니까요. DIC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거의 들어오지 않으면서 예전처럼 이렇게 좀 심폐소생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주셨어요. 지금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반등이 살짝 나올 때 매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더 많이 수익을 내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아마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입니다. 매수가 67만 7천 원대, 비중은 30% 종목입니다. 전쟁 직전에 매수를 해서요.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언제쯤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최근 한 달간 좀 답답합니다. 이용준 의원님, 왜 그럴까요? 네. 우선 그 에피스 홀딩스 악재도 없고 제 재무 보니까 올해부터 흑자를 계속 많이 내는 회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어제도 양봉이 들어왔고 또 엊그저께도 양봉이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추가 하락은 이제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전쟁 이슈나 지수 이슈로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 산 가격이 딱 찍고 단기적으로 최고점이거든요. 지금 오늘은 이제 문자로 최고점들을 많이 매수하셨는데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수에 의한 하락이고 악재가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와 또 3일 전에 양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사실은 차트적으로 볼 때 주도주인 경우나 또 제가 잘 보는 종목들은 피보나치 수율 한 번씩 그어봐요. 어디 선이 지지라인이 나올지 보는데 딱 지금 50만 원 부근이 피보나치 382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양봉이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다음 주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 매수가까지 가는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다음 주는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어차피 중기로 하시면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종목이었어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고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조금은 열고 길게 보시면서 꼭 수익으로 전환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많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분의 종목 AS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수원 의원의 종목들이에요. 하나솔루션입니다. 열흘 전에 소개해 주셨죠. 머니왕 2부에서 소개해 주셨고 열흘 동안 쭉쭉 상승이 계속 나왔습니다. 23.2% 상승률인데 앞으로도 조금 나올지 전략을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도 볼게요. 솔리드입니다. 통신 쪽에서 이제 2월부터요. 소개해 주신 이후부터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요즘도 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두 종목 얘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하나솔루션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솔루션은 이제 3월 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 주식 전문가는 딱 간단합니다. 시장 자체를 분석을 하고 종목을 분석을 하고 정확한 타점을 노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겠죠. 이 시장 분석과 종목 분석 그리고 정확한 타점으로서 여러분들께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솔루션은 이제 유증 소식이 있던 그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제가 소개했었을 때는 급락했던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2조 4천억 정도 되는 유증 물량이 있고 이것들을 제가 봤었을 때는 충분하게 좀 저점이다라고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 자체도 이 자사주를 매입할 만큼이나 좀 개선해야 되는 의지력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회사 자체가 이 탈바꿈을 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 나신 분들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이제 급등과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이 급등하고 나서 이 상승 부분에서 새말뚝 자리 2월 19일 날 날짜로 상한가를 기록한 새말뚝이 발견이 됐고요. 이 새말뚝 박혔으면은 바로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따라 한번 해보세요.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주가가 튀어야 되는데 튀지 않았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 여기 구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유증 소식과 더불어 가지고 23일 그리고 이제 급락한 부분이 26일인데요. 이 소운랜드에서는 이렇게 급락하는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 잘 포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말뚝 기법 지금 보시면은 2월 19일 날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말뚝 3차 부분을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35,000원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는 5만 원 드렸습니다. 새말뚝 3차 부분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다시 랠리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하나솔루션은 이제 4만 원 구간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킵고잉으로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을 솔리드를 살펴볼 텐데요.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죠. 이 통신 장비고 이 종목은 2월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새말뚝 받고 고가 놀이가 나오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일단 통신 장비 중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조 원 달성해보자라는 의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1조를 돌파를 했던 종목입니다. 새말뚝 자리로부터 지금 고가 놀이가 나오면서 뭔가 가격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20선 매매도 가능합니다.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최근에 20선을 닿았던 여기 자리가 바로 공략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짜로 통신 장비가 다시 또 랠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매매도 이제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 보시면은 한 번씩 들어올리면서 3번 정도가 크게 큰 자금들이 들어왔거든요. 이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갑자기 떨어지면서 급락하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계속적으로 타면서 에이스 종목으로 킵 고잉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까지 앞으로도 어떨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어요. 그럼 이용준 의원의 종목도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용준 의원님의 종목은 하루 만에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GS건설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시고 하루 만에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도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네. 혹시 더 올라갈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죠. 하나 더 볼게요. 삼표 시멘트입니다. 네. 이 종목도 이제 1월 말에 소개해 주시고 바로 급등이 아유. 나오면서 단기로도 좋았고요. 또 최근까지도 흐름이 좋아서 네. 163%의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자, 이 두 종목 체크해 볼게요. 우선 GS건설 제가 이제 엊그제 방송을 했는데 엊그제 말씀드리고 바로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보시고 공략하신 분이라면 바로 16%, 뭐 10% 이상 상승이 나왔을 텐데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주는 여전히 좀 좋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우선 원전 수혜도 받고 또 재건 수혜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저의 픽은 GS건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제가 많은 삼성 E&A, 뭐 현대 등등등 있었지만 제가 GS건설을 말씀드렸던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엊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올라졌기 때문에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도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고가가 48,800원이고요. 그리고 뭐 분봉상 보면 상한가 갈 때 이내 30분 봉인데요. 상한가 갈 때 공략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저께 공략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공략하셨더라도 10% 넘는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흐름이 중요한데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목표가를 5만 원 이상 보는 증권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GS건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데 원전에 대한 수혜와 재건제에 대한 수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표 시멘트 제가 말씀드리고 160% 올랐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고 제가 이제 여기 처음에 올 때 처음에 이제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과거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공략을 하고 나서 한번 눌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종목만 받고 나중에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도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다시 한번 아무리 최고점에 물리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매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어제와 그제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사셨던
또는 어제 사셨던 이 종목, 어제 같은 경우는 삼표 시멘트가 16%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만 알아서 수익 나는 좀 한계가 있고, 또 종목이 하락하는 경우는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은 정말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공략하신 분들은 어제 이제 서울시장 이슈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 앞으로 좀 중요하는데 재료가 소멸할 건지 아니면 진행되는 건지 기사를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건 끝났다 생각하실 수 없고, 이건 또 진행된다 결단할 수 없는 게 6월 3일 지방선거에 대한 이슈, 저 PBR에 대한 이슈, 또 대장주에 대한 이슈는 아직은 살아있지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거는 수익 난 종목에 대한 익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한 종목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삼표 시멘트 여전히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보신 차트는 삼표 시멘트입니다. 여러분 GS건설 다음에 또 삼표 시멘트 같이 봤으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종목까지 AS를 해봤고요. 이제는 다음 주 시장의 관심주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원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다날인데요. 이 다날 같은 경우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26년도에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용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페이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모멘텀을 자리 잡혀 있는데요. 이 다날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되는데 이 재무제표를 좀 확인해 보면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기본적 분석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이 종목 이제 매출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꾸준합니다. 매출액 굉장히 꾸준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꾸준한데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봐보셔야 되는 게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80억으로 좀 찍혀 있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지만은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결제 사업 같은 경우가 이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는데 단지 이 뭐가 걸리냐면은 시비 물량이 걸려 있습니다. 시비 물량은 전환사채를 의미하거든요. 이 전환사채가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파생 상품에 대한 평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당기 손익이 이렇게 많이 찍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현금이 이제 나가는 돈이 아니라 이 회계상의 이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기본적 분석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새말뚝이겠죠. 이 새말뚝 자리는 1월 23일로 잡혀 있고요. 상한가를 기록한 이 자리부터 타점을 노리시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고가놀이가 나왔죠. 이 새말뚝이 박히고 고가놀이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또 주가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아래까지 개미 한번 털어주고 바로 최근이죠. 4월 6일 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새말뚝 3차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목표가는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얼마까지? 1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하고요. 이 다날 같은 경우는 새말뚝 기법이 활용되는 종목인 만큼이나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원 의원의 다음 주 시장 관심주는 다날입니다. 목표가를 10,0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준 의원의 관심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신성 ENG 반도체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성 ENG를 아까 말씀드릴 때 신재생 에너지와 태양광 이슈도 물론 있지만 반도체 이슈로 좀 더 여러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2차 전지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슈는 이미 여러분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신성 ENG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차트만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영업이익이 무려 10배가 퀀텀 점프한다는 예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상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지, 신재생 에너지로 매출이 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지 말 그대로 반도체 클린으로 올라가는지 보시면 되는데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25년도는 영업이익 13억밖에 안 됐는데 올해 무려 2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못 잡으면 혹시 수혜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어제 그 종가가 고가로 우선 잘 마무리됐어요. 신고가 자리이긴 한데 무조건 올라갔다고 해서 공략하는 건 아니고 이제 혹시 올라간 종목이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또 투매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약적 실적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 사업 구조를 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좀 더 있으니까 신성 ENG 저는 좋다고 보는 거고요. 분봉상 타점 잡아드리면 어제 종가가 3785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하면 시초가 우선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좀 높게 보면 업사이드 보면 4,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 잡고 하시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 ENG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박수훈 의원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 여전히 진행할 것 같고요. 주식은 장전 매매, 장후 매매가 아니죠. 장중 매매가 핵심이고 정답입니다. 장중 매매에 대한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훈 의원뿐만 아니라 오늘 이용준 의원과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박장이 열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성공해야 제가 성공한다 생각을 하고 두 종목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주말 걱정이신 분들 두 분과 함께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박수훈 의원 그리고 이용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